안녕하세요. 상훈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네 번째 시간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과 8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 학습했었죠? 맞아요.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학습했었어요. 그러면 계산 방법도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자,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0.1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계산을 했었어요. 모두들 기억나지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소수의 곱셈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며 복습하고 나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와 1보다 작은 소수의 곱셈을 해볼 거고요. 결과를 어림해 본 다음에 계산 원리를 이해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죠? 그럼 출발합시다. 자, 첫 번째 활동이에요. 준기가 과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그림을 보면 밀가루도 보이고요. 버터도 보이고요. 소금과 설탕도 보여요. 계량하기 위해서 전자저울과 여러 재료를 섞어서 이제 과자 만들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보울 등이 보이네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가 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2kg에 0.6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밀가루의 양을 알아봅시다. 우리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과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이었어요. 밀가루 2kg 중에 0.6만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kg의 0.6만큼은 2kg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울까? 무거울까? 선생님 생각에는 2kg보다는 가벼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kg에 0.5만큼 0.5는 달리 말하면 2분의 1이죠. 2kg에 0.5만큼은 1kg이니까 0.5보다 조금 더 큰 0.6은 2kg보다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자, 준기에게 필요한 밀가루의 양이 얼마쯤인지 그림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림에 한번 나타내 보면 일단 0.5만큼 색칠했고요. 그 다음에 0.5와 1 사이에 0.6이 존재하니까 이만큼 정도 색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색칠하였나요? 자, 그림을 이용해서 어림한 결과를 한번 써봅시다. 준기가 넣어야 할 밀가루의 양은 약 1kg 정도 될 것 같아요. 색칠한 부분이 1과 2 사이, 근데 1에 좀 더 가까우니까 1kg 정도로 어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기에게 필요한 밀가루의 양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 2kg에 0.6만큼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 곱하기 0.6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앞에서 우리 수직선에서 2 곱하기 0.6을 표현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일단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을 쭉 그리고요. 1,
2, 그리고 0. 이 중에서 보면 자 2에 0.6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2를 10칸으로 한번 나눠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칸 중에서 0.6만큼을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2의 0.6 부분. 그러면 2를 10칸으로 나누었어요. 10칸으로 나누었다면 이 작은 눈금 한 칸은 얼마쯤이나 될까요? 2의 10분의 1을 표현하는 건데 아마도 0.2가 될 것 같아요. 0.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앞에서 0.2 곱하기 6을 학습했었죠? 0.2 곱하기 6은 이만큼인데 1.2였어요. 따라서 2 곱하기 0.6은 아마도 1.2와 같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한 칸의 크기는 2의 0.1, 2의 10분의 1이고 두 칸의 크기는 2의 0.2, 2의 10분의 2입니다. 6칸의 크기는 2의 0.6이므로 2의 10분의 6은 10분의 12가 되어 1.2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다면 때 등교 수업 시에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발표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보기와 같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 0.6은 우리 분수의 곱셈을 학습했었죠. 자, 2 곱하기 0.6을 달리 표현하면 자, 자연수 부분은 그대로 써줘요. 2, 0.6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분수의 곱셈은 따라서 분모는 분모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의 곱을 분자 자리에 작성해줘서 계산해주면 돼요. 10분의 2 곱하기 6은 10분의 12가 돼요. 이것은 소수로 나타내면 1.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기와 같이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보기의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기의 방법은 자, 3 곱하기 50은 150인데 3 곱하기 5는 15래요.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 2 곱하기 6이 10이니까 2 곱하기 0.6으로도 한번 계산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6의 10분의 1배는 0.6이에요. 따라서 12의 10분의 1배는 1.2가 되겠죠? 자, 이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돌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1에서 어림한 결과와 계산 결과를 한번 비교해봐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수직선으로 나타내었을 때 얼마만큼 표시했었나요? 선생님과 같이 1만큼 1에서 조금 가까운 정도로 표시를 하였나요?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같은지 한번 봅시다. 어림한 결과가 1 정도이고 계산한 결과는 1.2이므로 계산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활동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다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분수의 곱셈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활용할 거예요. 자, 30 곱하기 0.4는 30 곱하기 0.4를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0.4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10분의 4예요. 따라서 계산 과정에서 바로 약분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30에서 와 10에서 공약수가 10이기 때문에 약분이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만 남고 분모 자리에 10은 1이 됩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10분의 4는 달리 쓰면 3 곱하기 1분의 4가 돼요. 따라서 이것은 1분의 12가 되는데 분모 자리에 1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자연수만 표현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는 12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7 곱하기 0.13인데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뒤에 있는 소수가 소수 두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7 곱하기 13부터 해볼 거예요. 7 곱하기 13은 얼마죠? 자, 13 곱하기 7을 하면 자, 7, 3, 21 받아 올림이 있고요. 7, 1은 7. 근데 받아 올림 2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91이 됩니다. 자, 곱하는 수를 10분의 1배를 하면 얼마죠? 자, 10분의 1배 해줄 거예요. 10분의 1배. 그러면 7 곱하기 1.3이 될 거예요. 7 곱하기 1.3은 자, 곱하는 수를 10분의 1배 했을 때 계산 결과값은 또 1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91에 10분의 1배는 9.1이에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한 거는 7 곱하기 0.13이기 때문에 7 곱하기 1.3에서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7 곱하기 1.3은 9.1. 자, 곱하는 수에 10분의 1배 해주면 7 곱하기 0.13이 되고요. 이것은 계산 결과에 10분의 1이 또 됩니다. 따라서 0.91이 돼요. 계산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0.91 맞지요? 혹시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앞에 내용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한번 다시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또 계산 원리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2 곱하기 0.6은 이 소수 부분을 분수로 고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분수의 곱셈을 활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2 곱하기 0.6은 2 곱하기 10분의 6이 되고 분수의 곱셈이니까 분모는 분모 자리에 가고 자연수와 분자의 곱은 분자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10분의 12가 돼서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꿔준다면 1.2가 돼요. 두 번째로 자연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곱셈을 계산하였는데요. 먼저 우리는 2 곱하기 6은 계산할 수 있어요. 2, 6,
10이었기 때문에 이 곱하는 수를 10분의 1배를 해주면 따라서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곱하는 수는 0.6이 되고 계산 결과는 1.2가 됩니다. 다 이해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에 대해서 학습하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학습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잘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느라 고생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